금년대로 본지구 지정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광명처럼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소위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9월 1일 날 가서 동축하고 서쪽에 가서 좀 항의를 하고 왜 이게 이렇게 부진하냐, 또 왜 아직까지도 우리 주민들이 자꾸 물어봐요. 단톡방에 왜 이렇게 벌써 오래전에 한 달이 넘었는데 지금 얼마나 동의서가 거쳤습니까? 이것도 비밀입니까? 왜 안 가르쳐줍니까? 그래요. 동의서를 못 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반대하는 분보다는 찬성하는 분이 훨씬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정이 간단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에 좀 걸리는 문제가 있어서 있는 데다가 LHC분들이 게으름을 피우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 같은데 제가 통촉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결과는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동의서 받는 문제 빨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예. 저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번에 올해 보니까 부천시 구청 부활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를 제가 보면 결론적으로 시작은 거창하였으나 끝은 미미하였다. 2016년도 그때 할 때 부천시가 전국 최초로 부천시 구청을 폐지한다고 여기저기 변수막 걸고 엄청 정치 홍보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6년 지난 다음에 지금 보니까 또 마찬가지로 구청이 부활한다고 또 여기저기서 전부 다 프랑카드가 걸고 참 난리가 났었다. 그거 보면서 그리고 또 언론을 보니까 그 당시 찬성했던 시의원이나 시의원님들이 전부 다 내가 구청 부활에 앞장섰다 전부 다 하는데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그 당시 시행된 것은 박근혜 정권 김만수 시장 때 했습니다. 그다가 불과 시행한 지 6년도 안 돼서 바로 이게 그 당시 구청을 폐지하니까 경주, 또 구청을 부활한다고 경주하니까 어떤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 없고요. 그리고 그걸 하려면 주민에 대한 설득과 이해를 구하는데 그런 흔적도 없이 오로지 그냥 경축만 프랑카가 나왔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구청 3동에서 14년째 살고 있는데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겠습니다. 저도 처음 보고 알았는데요. 얼마 전에 지나가다 보니까 젊은 학생들이 빨목 눌려서 봤더니 부천시 로고 변경에서 어느 안이 좋으냐 이라는 상황은 거기에 기프티콘을 준대요. 그러니까 그거에 딱 찍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요즘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과연 부천시 로고를 시민들은 크게 관심이 없어요. 어떤 걸 하든지.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부천시 로고 변경하는 게 않고 여러 가지가 다 해서 예산은 엄청 수반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지역에 살면서 느낀 건데요. 작년에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부천에서 4월달 되면 무슨 진달래 축제 이런 거 합니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참 한심함을 본 게 진달래 심는다고 그 소나무, 멀쩡한 소나무를 막 베어내고 있더라고요. 과연 그게 필요한 거지?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맞습니다. 과연 진달래가 중요한 겁니까? 소나무가 중요한 겁니까? 진달래 심을 내면 공터에 심어야 되는데 굳이 애꿎은 소나무를 베어내고 심는지 그 이해 못하겠고, 두 번째는 지금 제가 이제 요즘 보면 이제 각 지역 지자체마다 킥보드나 무슨 자전거 같은 걸 하는데 이 도에 성 같은 데나 시골에는 교통이 불편하니까 필요합니다. 근데 요즘 보면 자전거는 좀 이해가 있는데 킥보드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개인들이 많다 보니까 개인들이 요즘 가급적이면 킥보드를 전부 다 사가지고 사용하거든요. 여기저기 보면 이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어요. 안전사고 위험이 엄청 높습니다. 하다가 넘어질 뻔했어요. 그러다가 과연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건지 킥보드가 이런 도로에 필요한지 그런 의심이 갑니다. 여기저기 가다 의원님들이나 가다 보면 진짜 많이 방치됐어요. 그럼 각 지자체마다 하는데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마지막으로 이 공원 같은데 요즘 보면 화장실 같은 거 리모델하는데요. 근데 저도 가보면 백화점 같은데 깨끗해서 항상 청소하고 깨끗한데 아직까지 지금은 옛날보다 많이 개선됐지만 지금도 조금 지저분해요. 그러면 굳이 보면 좌변식 지금 보면 전부 다 앉아서 먹는 거라는데 꼭 하나 정도는 옛날에 우리 쭈그리고 하는 거 그런 것도 하나씩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편하게 했을 때 어떻게 갔다가 그것만 다 했다 보니까
그냥 마술을 지어 깨끗하지 않은 게 있거든요. 꼭 화장실을 많이 짓는다면 하나 정도는 우리 말하면 쭈그려 솟는 그런 옛날 거 그런 것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부천시 로고 변경에 대한 문제. 진단을 신다고 토막을 죽입니다. 그런 이제 킥보드 안전사고 문제, 공원 화장실 위생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체계를 그 체계로 다시 돌아가는 이 문제는 부천시에 있는 모든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는 얘기를 문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판단의 잘못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누가 이런 잘못을 했는지 그 얘기는 뭐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무슨 제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드릴게요. 저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만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으로서 제가 잘못했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부천 우리 꿀 지역은 이 아파트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신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이 아주 촘촘하게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감이 이 다른 원도심 지역보다는 이 행정거리가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광역동 체제가 훨씬 우리 쪽에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을지역 말고 나머지 지역들은 다 원도심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광역동 체제로 돌아가면은 굉장히 불편해요. 동사무소가 거리가 멀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그쪽에서 아주 강력하게 원래 체제로 돌아가자 주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다수가 그쪽이니까요. 그래서 체제로 돌아가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을지역에 여기 있는 우리들은 사실 손해를 보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부천 시민 전체를 놓고 볼 때 그분들 의견을 따라주는 것이 우리가 좀 불편하고 손해보는 상황이 있더라도 하는 것이 옳은 자세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서 잘못된 정책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따라갈 수밖에 없던 사정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강력하게 반대는 안 했습니다. 우리 지역 사정을 놓고 보면은 우리는 강력동체제를 그냥 가는 게 맞는데 갑이나 부천 갑이나 정 그다음 병 지역을 놓고 보면은 그분들의 처지를 이해를 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 않겠다. 이렇게 됐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좀 희생을 한 셈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주민들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천시 로고 변경 문제. 로고가 사실은 이 로고를 자세히 보면은 전문가들은 이게 무슨 일본 냄새가 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로고 자체가 이게 현대적 감각이 없고 이게 40년 전에 50년 전에 만들었던 게가 돼가지고 50년 전이죠. 50년에 만들 때 개돼서 뭐라 그럴까요? 그 시대 상황에 맞게끔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하고는 상품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바꾸자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이걸 전문으로 하는 분들을 볼 때는 이게 무슨 이게 부천시의 이 상징이 될 수 있느냐. 심하게 말하면 이런 조선인 걸 가지고 이게 어디가 내놓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어가지고 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달래 공원 문제는 소나무 배는 문제는 저는 절대로 반대입니다. 수목공원을 할 때 진달래 공원을 하기까지는 좋은데 소나무 한 주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소나무를 살려놓고 그리고 진달래 공원을 해나가는 것이 그게 맞는 자세일 텐데 싹둑싹둑 잘라버리고 전체를 다 진달래 공원을 만드는 것 이건 잘하는 정책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현역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와서 소나무를 살려놓을 수도 없는 거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무리한 행동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예 전문가들이 가서 보면은 잘한 것 아니다. 반드시 지적할 겁니다. 있는 소나무는, 있는 수목은 살리가면서 이게 그 정원을 꾸미는 진달래 공원 만들든지 해야지. 그냥 있는 거 잘라내고 거기다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현명한 이 자세는 아니었다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그 대납소에 아이 보내고 있는 애기 엄마입니다. 근데 국회의원으로서 얼마나 애를 많이 쓰고 계실지 노원입니다. 얘기 저기 국회의원 서른 의원님께 준비를 했다가 너무 안쓰럽고 좀 이제 오선이시잖아요. 그래서 차분하게 그냥 이제 당연하게 이제 아시잖아요. 혹시나 지금 그 내용에서 그런 급식이나 아이들 내용이 굉장히 몇 달 전에는 선우님이 뵀을 때는 재난 영화였다가 이태원 막 그런 책 아이 키우다 보니까 예민해요. 저 국민 많잖아요. 그래서 생명
이번에는 이제 안전과 생명이 다 위협적이라서 그래서 대통령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서 후쿠시마산 이제 그런 거를 수입을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가 막 적극적으로 막 소비를 위해서 회사나 기업이나 급식 위주로 많이 열심히 한다는데 두렵고 걱정되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일반 시민이거든요. 촛불의 바다, 희망의 바다, 우리가 이나 촛불의 바다에 인당수는 촛불의 바다이고 의원님들 그리고 이런 지도부 이제 그런 분들 잘 몰라요. 저는 그냥 지금 현재 같이 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한 시국인 것 같다. 너무나 절실하게 느껴지고 알겠습니다. 있다. 이게 이제 그렇게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지금 무한적으로 이 방류를 하겠다는데 지금 어디서 는 짓입니다. 어쨌든 방사능이 있는 우리한테 치명적일 수 있는 그런 이게 쏟아져 나옵니다. 원래 해양에다가 오물들을 버렸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양 투기를 못하도록 해벽을 매겼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물보다 훨씬 더 나쁜 인체를 치명적인 수 있는 방사능이 있는 물질을 지금 내보내고 있거든요. 이건 해양 투기 하지 말라는 거 아주 근본적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짓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걸 그럼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한국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그냥 이게 뭐 당신들도 마음대로 해라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나중에 우리 후손들에게 무슨 소리를 들려고 지금 저런지 모르겠어요. 어디서기 짝이 없고 미련하게 짝이 없는 짓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계속해서 일본 정부를 향해서 중단하라. 중단하는 게 맞습니다. 꼭 바다에 버리는 것만이 답이냐? 아니에요.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다에 버리는 것이 가장 싸게 먹힙니다.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바다에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느냐? 그게 아니고 바다에 버리는 것이 제일 싸기 때문에 비싼 값에 못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당신네들이 일본 정부가 돈이 없어 우리가 돈 내줄게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저쪽이 갖고 있는 기본 목표는 싸게 처리해버리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처리 잘 안 돼요. 처리가 안 되는 것이 계속해서 물이 오염수가 나옵니다. 오염수가 나오기 때문에 30년 안에 된다. 정말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 평생 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30년 아니라 50년, 60년, 70년까지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원히 계속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지만은 미니멈 50년 이상은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그게 바다에 나가게 되면은 결국 우리 몸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 들어오냐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방사능이라는 것은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적어도 문제를 생깁니다. 아무리 적은 문제가 들어오더라도 그게 축적이 되면은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문제 위험성은 거기 있습니다. 적은 양이라도 이게 한 번 먹고 나면 끝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걸 계속해서 먹어야 합니다. 30년, 50년 계속 먹어야 한다면은 이건 그때는 상황이 달라지죠. 소위 삼중수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그냥 쏘면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마시게 되면은 장기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장기는 얼마나 상황이 다르잖아요. 이게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전혀 다른 상황으로 됩니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군들이 제일 위험합니다. 해군들이 왜 위험하냐면은 해군들은 보통 작전을 나가면 20일, 한 달 이렇게 나갑니다. 그럼 물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 많은 물을 준비를 못하기 때문에 바다를 걸러가지고 그 걸른 물을 먹고 마시고 샤워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소위 삼중수소라는 건 걸러지지가 않아요. 그냥 마구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국방장관한테 요청하는 거는 작전을 하더라도 충분히 천연소를 많이 가져가라. 지금까지 그런 걱정을 안 했는데 충분히 가져가서 장병들이 천연소를 먹을 수 있도록 해야지 꼭 필요한 부분은 그걸로서 쓰더라도 먹는 거는 그냥 자연스레 먹게 해라. 그만큼 충분히 가져가서 먹이도록 해라. 안 그러면 그 문제지 된다. 그래서 해군들이 지금 그 상황에서 제일 두려워하고 있는 부분이 해군들입니다. 그 국방에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국방장관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건 인정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30년이 되고 40년이 되면은 이건 문제가 심각해진다. 근데 이건 있습니다. 아직 2년 정도의 시간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생선 많이 먹어두십시오. 그게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일본 정부의 생각을 바꿔서 이걸 다른 방법을 해야겠구나 하고 해양 투기를 중지해야 되는 게 맞고, 일본 어민들이 가장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잘 알죠. 네, 장탁수 위원장님. 지금 오늘 많은 시의원, 그다음에 구의원들, 아니 구의원, 경기도 의원들 분들이랑 서른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만, 부천에는 상동, 중동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개발되고 같이 상생하고 다 살기 좋은 마을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살고 있는 신곡 본일동은 노인들이 많고 외국인들이 많다는 이유로, 투표권이 적다는 이유로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나 대단지 단지 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어렵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고 살 수 있고 함께 쉴 수 있는 그런 휴식 공간만이라도 같이 좀 개발을 해줄 수 있는 게 생겼으면 좋겠고, 가장 시급한 주차장이 제일 거의 구축되고 있는데, 그 사이에 그 주차장에다 세워두고 있던 차들이 다른 데에서 주차를 해야 되는데, 그게 협의가 안 되는 결과 때문에 주차를 해야 할 공간들이 되게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개발은 안 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다른 쪽만 개발을 하거나 개발을 하면서 시민들이 막 싸우고 그러지만, 저희도 그 틈새에서 같이 저희가 필요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드립니다. 네, 좀 필요하다는 부분.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주차장 문제는 어느 지역을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가 노후화되면서 다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의 답변보다는 우리 시도의원들이 다 메모를 하셨으니까 부천 지역 전 지역이 고르게 휴게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여기.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시 일자리 문제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저는 부천에 살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졸업했고 30년 가까이 살았고, 지금은 산업은행 노동조합에서 일하고 있는 이재희라고 합니다. 일단 일자리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는데, 결국 이제 부천이 물론 서울과 가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부천 자체적으로 좀 일자리가 많아지고 부천이 어떤 자생적인 그런 능력이 살아나야 더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이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일자리가 많아지려면 당연히 기업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이 많아지려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금융 지원이 충분하게 잘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산업은행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산업은행도 송내역 앞에 이제 부천 지점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거의 50명이 넘는 직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또 부천에 이제 기업들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은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기업을 키우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좀 어려운 중소기업, 또 초기 스타트업 이런 기업들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입니다. 시중은행들, 일반 시중은행들은 좀 그런 이윤을 추구하는 게 가장 목적이지만, 산업은행은 국채은행이라서 그런 산업은행 자체의 이윤을 낮추더라도 낮은 대출 금리로 어려운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 스타트업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천에도 이제 오정 산업단지도 있고 산업은행에서 정말 많은 대출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약간 정치적인 얘기일 수도 있어서 좀 죄송하지만,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산업은행을 이제 통째로 부산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산업은행이 수도권 이런 데보다는 이런 데 지원하지 말고 이제 부산이나 경남 이런 데 위주로 지원을 해라, 이렇게 지금 압박을 하고 주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천 지점뿐만 아니라 이제 산업은행의 수도권 지점들은 인력을 줄일 수밖에 없고, 또 심한 경우 부천 지점은 아예 폐쇄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부천에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 스타트업들이 그런 저금리로 지원을 받을 그런 기회를 많이 상실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일자리에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국회의원, 서른 국회의원님께 은행을 부산으로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산업의 본점에 가서 산업은행이 여의도에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밑에 있는데, 여의도에서 산업은행 본점에 가서 약 1000여 명이 모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이 산업은행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산으로 옮기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국채은행이기 때문에 이건 다른 은행은 물론 국가가 균형 발전하는 것은 틀린 개념은 아니다. 맞는 개념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걸 다 지방으로 이전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행은 그러면 지방으로 옮길 것이냐? 그건 옳지 않은 제사다. 그리고 국채은행이기 때문에 한국은행, 산업은행 등등 서울에 있는 것이 맞다. 그게 다른 은행과 또 기업 경영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효율성이 높은 것이지 굳이 지방 발전이라는 그 전제 때문에 부산으로 옮기게 된다면 전제는 좋지만 그러나 결과는 더 안정적으로 결정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옮기는 데 대해서는 다시 재고해야 된다. 그 결정은 득보다 실이 더 많다, 손해가 더 많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 사람한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옮기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그건 국토균형 발전하는 그 전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현실적인 내용을 보면은 부산으로 옮기기보다는 서울에 있는 것이 옳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좀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하신 말씀이 있는 분이 있으면요. 두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가지고 논의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자제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LH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 하지 말고 넘어오는 거 아니야 이거요? 넘어해 이거. 자, 어르신 죄송합니다. 못하는 거야 이거. 내가 오늘 못하는 거야 여기. 짧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별도의 자리를 만들어서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 모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박수규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어느 분이 아파트 재개발하니 신도시를 만들니 그래서 화장을 받으러서 동의를 했는데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신도시가 제가 이기로 왔는데 93년 6월 3일에 입주했습니다. 30년이 됐어요. 그러면 30년 동안 장기 수선 계획에 의해서 2년부터 이 아파트 관리 유지를 하는데 제일 긴 것이 변화기간 25년입니다.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교체됐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어떤 생각하느냐? 1기 신도시 하는 건 환영하죠. 그러나 언제 우리 아파트는 이것이 이제 일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 핵심인데 저희 아파트 샘플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여론조사 해보니까 거의 10년은 더 쓸 수 있지 않느냐. 왜? 옆 부속 다 배관, 엘리베이터, 천장, 도로 다 거쳤는데 10년 동안 더 쓸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느냐. 안전진다니까 2급이 나옵니다. 2등급이요. 그래서 우리는 신도시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는 것은 긍정하는데 10년 후에 우리는 그때 원한다. 왜? 부천 신도시가 49개 갔는데 18개 단지를 줄여요. 이래서 이 노드맵이 현재 정부에서 하는 계획이 4월달, 5월달 법령 개정한다고 그랬어요. 의원님, 13건이 들어온 줄 알고 있는데 아직 개정이 안 됐죠? 그러놓고 그 후를 하냐, 또 정부에서도 하는 얘기가 20개월 동안 부천 시민들을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이라는 것이 용역을 주는 것이 그때 현재 그 후로 우리는 준비한 그런 상황이지 당장한 상황은 아니라고 하는. 예, 우리 30년 되는 이 신도시인데 이 신도시를 어떻게 다시 고쳐낼 것이냐 하는 문제는 국가적 난제입니다.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 구청만 하더라도 리모델링 할 것인지 재개발할 것인지 이 등등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실제로 없습니다. 아파트까지 이처럼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이걸 헐고 새로 지으면은 이게 더 많이 착출되면은 할 수 있겠지만은 앞으로 그런 시절은 참 보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더 현명한 방법인지 현명한 방법을 내놓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정부가 일기 신도시를 고쳐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부업뿐인 대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10년간 앞으로 더 쓸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10년 뒤에는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니까
지켜보면서 대처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겠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론이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신중동 주민입니다. 중일동, 중이동이 부천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원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떠도는 말들이 이마트가 없어지고 49층 쌍둥이 빌딩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까르포가 있던 자리에 또 고층 빌딩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교통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밀집이 돼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깊게는 하지 마시고 짧게 지금 뭐 49층이 한 층이 더 올라간다 또는 뭐 이마트가 다시 재입점을 한다. 왜냐하면 이마트가 저희 서민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편리를 봐주는 곳 아닙니까? 근데 그 이마트가 당장에 중동 상동이 없으시면 많은 분들이 갈 곳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저희 같은 젊은 분들은.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되실지 짧게 한 3분 정도로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모릅니다만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네. 예. 예, 권리당원 저 김도우십니다. 저기 오늘 의견 충분히 의원님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중동 이쪽에 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동역 쪽에 보면은 고가가 있는데 저 옆에 살고 있는데 좀 약간 고가가 좀 큰 트럭이 가면은 위험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좀 집이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민원을 좀 했어요. 시에다가 했는데 지금 와서 점검을 하고 이상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불안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혹시나 고가가 지금 현재 이제 큰 트럭이 버스 정도는 괜찮은데 큰 트럭 있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 덤프 트럭이나 했을 때 지나가면은 좀 울리는 그런 현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교통을 예를 들어 5톤 이상은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마 이제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아까 89세 이제 지금 이제 어르신께서 답변하는데 우리 임은근 의원님인가요? 근데 좀 약간 대답이 좀 약간 질문을 했을 때는 앞으로 이제 분명치 않을 때는 검토해서 이렇게 자리를 바꿔 이제 여기 도의원대로 이제 충분한 자리를 마련해서 하겠다는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LH에서 하겠다. 네, 이렇게 답변한 어른 지금 감정이 어르신께서는 지금 월세를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지금 억울하면 그러겠어요. 네,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맞춤식으로 해낼 수 있도록 할 테니 그리고 연계 문제는요 안전진단을 다시 한번 하라고 그러겠습니다. 아마 그러면 뭐가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온 결과를 주민들이 공개하라고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공개를 좀 보고 말씀하십시오. 자 여러분, 네 죄송합니다. 이제 정확히 딱 2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트럭 얘기합시다를 여기서 마무리 짓는 게 어떻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 시간까지 지켜주신 당원들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 안해할 수 없습니다.